오늘은 그 화류계의 사주, 팔자, 화류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팔자를 타고난 그런 여성은 과연 어떤 팔자를 타고났는가? 이 화류계는 달리 만약 일반 가정주부가 화류계의 이렇게 기운을 타고났다면 반드시 외도를 합니다. 반드시 신랑 몰래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남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그 화류계에 속하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성의 사주 입장에서 볼 것 같아도 이제 남성이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울 팔자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궁합 볼 때라든지 미리 그걸 알고 대처를 해가지고, 인연을 지으면 됩니다. 여기 두 명국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이 명국은, 하나는 17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친구들, 요때죠. 친구들 모임에 꽤 빠져가지고, 티켓 다방, 술집을 전전하며 화류계에 몸담고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소녀 때부터 창년 노릇을 했던 그런, 명국입니다. 화류계에 일반적으로 특징이 있는데요. 화류계, 이 화류계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이 육합이라든지, 세나 일간이에요. 본인인데, 세나 일간 또는 중궁이에요. 중궁의 힘이 굉장히 뭉쳐져 있는 중심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궁, 세나 일간 중궁에 육합이나 도화살 또는 욕살, 모욕한다, 빨가벗고 있는 거죠. 욕살 이런 것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여성은 인물은 좋아요. 인물은 좋은데 반드시 외도 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주에서는 이 귀성하고 합이든지 귀성하고 하나 있든지 귀성하고 같이 일간으로 같이 있든지 또 남자 명구 같으면 이 재성하고 합이 된다든지 또 일간이 재성이라든지 이런 가운데 이 육합 도화살 이 욕살이 있으면 외도할 확률이 120%입니다. 안 하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입장이든 여성의 입장이든 결혼 전에 내 배우자가 이 화류계 사주를 갖고 있으면 그런 배우자는 좀 이렇게 인연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명국의 여성을 볼 것 같으면 이게 동처거든요. 이게 동처인데 이 사람은 세가 왕이에요. 왕한데 이 돈이라 하는 것이 돈이 물입니다. 물이고 이 공궁권은 이 중궁을 이어가지고 오거든요. 이 도화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수는 물이요 밤이거든요. 밤의 돈이에요. 밤의 돈. 밤의 돈이고 17살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빠져가 화기력에 들어가지고 돈을 버는데요. 평생 사주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대운이죠. 바깥 남자를 이렇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외도기가 바람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바깥의 남자가 큐가 자기 자신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좋기 때문에 이걸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화살이 있으면 바깥 남자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데 있어 가지고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도화라는 거죠. 세가 왕 가운데 중궁이 세성이 있으면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이 이 물에 꽃이 핀 거거든요. 이거는요. 도화살이라는 것은 물에 꽃이 피으면 밤의 돈이고 술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런 사람은 화류계에 돼야 되고요. 이 소녀 때부터 이는 세가 되게 왕성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나 일간 어떤 재물의 수기가 있을 때 보통 화류계가 또 유력합니다.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세하고 일간이 자기 자신이 안과 바깥에 자기 자신이 수기입니다. 수기가 대단히 왕성한데 욕살이 있거든요. 빨가벗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도 평생에 이렇게 화류교 생활을 합니다. 창녀 생활을. 참으로 그 17살에서 13살,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쌍도화가 들어오죠. 쌍도화가 들어오면서 3살이 되거든요. 돈을 버는 겁니다. 해가 왕 가운데 3살이 되니까 돈을 벌죠. 그래서 이 팔자도 수기의 욕살이 이래 있으면 항상 외도, 화류계 그런 여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여기는 일간이 바깥 남자하고 하나 항궁에 돼 있어요. 그럼 바깥 남자, 여기는 본 남편이죠. 본 남편인데 이거는 바깥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바깥에. 바깥 남자하고 한 몸으로 돼가 육합이죠. 바깥 남자를 만나면 기뻐요. 생기가 돋아요. 그래서 도화살도 있죠. 이게 털못이 120% 바람을 피우는 사주가 됩니다. 이런 사주는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대운에 지나간 대운인데 이 대운에 특히 이 대운에 아주 문란하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남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원국 비기를 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도 평생의 사주가 그렇는데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운국 기문둔갑이거든요. 운국 기문둔갑은 기존의 기문둔갑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 기존의 기문 하시는 분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저는 원명구까지 다 해석을 하니까요.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제 다는 말할 수 없어도 일반적으로 이 사주는 여성은 평생에 화류교 생활을 하게 되고 만일 시집을 갔다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그리고 여는 제가 생년을 가릴 수밖에 없는데 여는요. 여는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인데 여도 수기의 귀가 있죠. 중궁에. 본 남편이 있으면서 항상 쌍도화가 있어요. 술을 좋아하고 남자하고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도 되게 안 좋아요. 가정이 화목지 못하고 흉한데 가운데 이런 사주도 아무리 점잖고 이쁘고 이렇게 성숙해 보여도 바깥에 남자 여러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그런 게 있었지만도 여도 36세에 이 수기운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에 그걸 알 수가 있고 음력 1월달이거나 4월달 정도 4월달에 남자가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화류계 사주라는 것은 가정주부게 되면 반드시 외도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되겠고, 화류계의 특징이 그것이 이제 길하게 움직이면 돈을 벌겠지만 나쁘게 움직이면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그래서 화류계의 특징은 이 육합, 도화살, 욕살, 그리고 귀성과의 어떤 합이나 이런 관계, 요걸 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쉽게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몇 살에 남자가 있었고 몇 살에 불륜을 하게 되고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만일 이것이 남자 사주라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여명인데 만약 남자 명이라 하면 그 배우자 여성을 볼 때 이게 재성을 봐야 되죠. 재성이 부인이 어떻나 그리고 그 남자가 사주가 재성이 어떤 관계가 재성은 정제가 있고요. 편제가 있어요. 정제는 본처를 말합니다. 편제는 바깥 여자, 애인 이걸 말하거든요. 이거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이 편제가 작용력이 좋으면 바깥 여자를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여자라 가면 이 그 관이 본 남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Q가 두 번째 이렇게 남자가 애인이 됩니다. 그 Q의 작용이 좋아버리면 이 사람은 바깥 남자를 바깥 남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득을 보고요. 이게 Q의 작용이 흉하면 바깥 남자로 해서 피해를 봅니다. 반드시 흉왕 망신살이 일어납니다.
여기 운명을 보게 되면 보통 맹리하는 사람들이나 기존의 사람들이 운명이만 60% 정도 맞을 것이다, 70%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고 기문돌 둥갑을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는 운명이 무서울 정도로요, 안 맞는 경우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논리적인 학문에서 참으로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운명이 어째서 이렇게 됐냐면 과거 업 행위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이 제일 공정함이죠. 어떤 신이나 어떤 조물주나 그래서 누가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기 업이 자기 행위가 만들어 자기 자신이 만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사주에서는 이리 관귀, 귀의 작용이 좋으면 특히 이제 바깥에 화류계로서 성취하게 되는 거고요. 관이 좋으면 내 신랑이 성공하는 거고, 만약 큐가 일간이나 같이 동치에 있거나 육합 이런 것이 나와 있던 관계 이런 게 되면 반드시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화류계는 이 육합, 도화살, 그리고 욕살 이런 것들이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수기가 보통 화류계, 이 재성은 돈인데 화류계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애인이 만일에 금년에 어떤 사람이 금년에 만난 남자는 어떤나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남자라 어떤 여자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운고 김문학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특징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헤어질 사람인가 시속될 사람인가. 그래서 인연이 좋은 인연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좋은 인연은 동일한 사주가 동일한 배우자의 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다만 똑같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똑같은 팔자로 해가지고 그 배우자가 그 사주가 동일한 팔자의 배우자를 이성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궁합과 인연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인연을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자면 화류계의 여성은 배우자로서는 절대 안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화류계예요. 그리고 만일에 화류계 여성이 가정을 이룬다면 반드시 바람을 피운다. 외도를 한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자들도 끼가 많으면 반드시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가정의 화목도는 첫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재물이고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건강 다음으로 좋은 것은 배우자 복입니다. 이래 가정이 살거든요. 재물 같은 건 어느 정도로 다 이렇게 적당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고 통해서 언제 배우자를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언제 만나야지 좋은 배우자인가. 지금 만나는 배우자는 이성은 반드시 이별한다. 아니면 해로한다. 이렇게 다 놓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고 김문학에서는 기존 김문학이나 맹리에서 찾지 못한 그런 명확성, 명철함이 있기 때문에 심한 정확하다면 어렵지 않게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